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하여 말해볼까 합니다. 과연 한국과 베트남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야만 국제 결혼을 하신 뒤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한국인들은 성격이 그리 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게 성격이 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카톡이나 전화를 하였을 때 상대방의 답장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답장이 늦으면 화를 내기도 하죠. 버릇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연락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반대로 연락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빠서 연락 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답장할 시간이 정말 없었다면 억울하겠죠? 오래전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충분히 이해되던 시간들이 지금은 편해진 생활만큼 오히려 여유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 중에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서로 성격과 상황, 배려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떨까요? 약속 시간에도 자주 늦고 답장도 느리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막혀 약속 장소에 늦게 올 수도 있고 바쁘면 답장이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부분은 한국인과 베트남인과의 연애 중에도 자주 발생하는 오해인데요. 느긋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맞춰 천천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느린 사람이 빨리 가고자 하면 힘들고 숨이 차겠죠. 답답하시다고요? 급한 일이 있으시면 용건을 먼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급해 보이면 연락이 오겠죠. 용건조차 말하지 않은 상태로 답장이 없다고 화를 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한국인의 급한 성격과는 분명히 다른 베트남인의 느긋한 성격이 만나 발생하는 오해죠. 한국인의 대표적인 급한 성격의 예를 또 하나 말해보자면 항공기 착륙 포문이 열리기 전에 한국인들은 이미 짐을 챙겨 줄을 서고 있죠. 이 모습에 충격을 받는 외국인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문이 열리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한국인의 모습은 줄을 선 무질서한 묘한 느낌으로 다가갈 것이고 규칙에 어긋난 틀린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정확한 구분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로는 한국에 있는 남성과 베트남에 있는 여성이 연애를 하는 경우입니다. 화상 맞선을 통해 연애를 시작하였거나 현지 맞선 후 여성이 한국 입국 전의 경우겠죠. 24시간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쓰는 한국인과는 다르게 베트남인들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폰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도 있는 것이죠. 점심 식사 후 잠깐의 낮잠을 즐기는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은행이 2시간 정도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경우죠. 낮잠이 당연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과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미 같이 오래 산 부부들은 언어부터 많은 것들을 서로 맞추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부들도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 같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 생활 패턴이나 음식 등 많은 것들이 다르고 적응해야 하죠. 당연히 하나하나 다 적응해야만 하는 신부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테고요.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우듯이 신랑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 정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를 보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을 위한 지식과 기술도 배워야 하죠. 그래야만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의 다른 삶에 적응해야만 하는 신부에게 격려와 칭찬은 필수입니다.
결혼 초반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의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네, 결혼을 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신부는 중년의 남편에 비하여 신혼생활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겠죠. 중년의 남편은 이미 힘든 세상에 지쳐서 꿈과 감정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한 신혼이라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달려가겠죠. 베트남의 어린 신부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낯선 나라에서 혼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말이죠. 국제결혼을 지금 막 시작한 신혼부부들은 남편이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혼자 외롭게 낯선 곳에서 기다리는 신부를 외면하고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 늦게 들어간다면 과연 어린 신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화를 내는 신부가 틀린 걸까요? 결혼과 신혼생활을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일까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자리에 아내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첫 담추를 잘 떼어야만 오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이 되겠죠. 국제 결혼에 있어서 신혼생활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으시죠? 하지만 한국의 수직 구조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직위가 올라가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직원들이 움직이게 되죠. 문제는 그 그룹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가족들에게도 명령조를 쓰게 되고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꼰대가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한동안 유행어로 사용된 라떼는 마리아이죠. 2에서 30년 전과 지금은 당연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변호사나 의사가 아니라 아이돌이나 유튜버가 되었고 먹고 살기 바빴던 삶에서 좋은 음식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시대에 내가 어릴 땐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셨을 때 상대방의 리액션이 작거나 SNS에 인증샷을 올리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상대방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물건을 주고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죠. 국제결혼에 꼰대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많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오면 신랑이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선을 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은 신부가 빨리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기도 하죠.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신부는 자신이 왜 한국에 있는 것인지 매매혼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스스로 매매혼으로 만드시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틀린 행동인 것이죠. 수학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맞다와 틀렸다로 나눠지지만 풀이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분들은 다르다와 틀렸다로 나누기 어렵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의 내 행동은 어떻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평생을 약속한 부부라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문제 발생 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결혼에 있어서 배려와 이해는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